여러분 8월 외환 보유고 또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적지도 않습니다. 21억 8천만 달러가 감소했어요. 전월 대비해서 말입니다. 사실 전월이라고 이야기하면 7월은 조금 늘었었거든요. 진짜 조금 늘었었는데 지금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표로 보면 7월 달이 8월 달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6월 달하고. 6월 달에는 4,382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4,386억 1천 달러였습니다. 1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럼 한 3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나요? 3억 달러? 3억 달러 정도가 차이 나죠. 그죠? 3억 달러 정도 7월에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요. 21억 7배가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21억 8천만 달러가 빠졌으니까요. 7월에 4,386억 1천만 달러가 8월에 4,364억 3천만 달러로 빠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죠? 3억 달러 늘고 21억 달러 빠졌습니다. 그러면 7배도 더 넘게 빠진 거네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2021년 10월 달에 4,692.1천만 달러에 대비해 보면 327억 8천만 달러가 지금 빠진 거예요. 327억 8천만 달러가. 게다가 올 들어서도 볼까요? 2022년 1월에 4,615억 3천만 달러였잖아요. 지금이 4,364억 3천만 달러니까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적어도 270억 달러 정도는 차이 나나요? 270억 달러 정도는 차이 나죠.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충격이죠. 이게 킹달러 역할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정부는 어떻게든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1371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아마 오늘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올라갈 지표만 있다는 거예요. 내려갈 지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간의 달러를 계속 푸는 겁니다. 시장에다. 저는 이게 위험으로 점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내가 IMF에서 왔다.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빠지는 속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21억씩 많이 빠질 때는 50억씩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4천억 달러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치금 줄어든 거 보세요. 예치금이 179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7월 달에만 하더라도 이거 20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예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시중에다 돈을 굉장히 많이 뿌린다는 거예요. 달러를 계속 내놓는다는 거예요. 달러를. 왜? 시중에 달러가 부족하니까. 시중에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원달러 확률이 폭등하는 거잖아요. 폭등하지 마라 이러면서 지금 달러를 계속 내놓고 있다는 뜻이 돼요. 예치금이 지금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위기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치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증권이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3,949억 4천만 달러니까요. 뭐 SDR이라고 하는 이게 IMF 특별인출권 같은 경우는요. 144억 6천만 달러인데 별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IMF 포지션도 별로 큰 변화 없고요. 금도 뭐 이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47억 9천만 달러는. 예치금이 너무 갑자기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중에 현금성 자산 비중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거든요. 5.2%로. 그러면 4,364억 3천만 달러라고 하면 여러분
226억 9,400만 달러가 현금성 자산으로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 실제 예치금은 179억 달러죠.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 예측한 것보다 더 낮습니다. 그 말은 돈을 굉장히 빨리 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외환위기라는 그런 큰 쇼크는 지금 상존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다. 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997년에 우리 IMF 외환위기를 맞은 건 왜일까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뭐 하겠냐고요.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을 신흥국으로 봅니다. 경제 규모로 봐서는 세계 8위, 9위 하니까 뭐 선진국에 해당되겠죠. 네, 그러나 투자자들 실제로 돈을 한국에다가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머징 마켓으로 본다니까요. 한국 시장을. 예, 저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바로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외환위기에 대한 위기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한국은행 그만큼 말입니다.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떨어질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당장 2007년에 2622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를 딱 터졌습니다. 지금 보면 620억 뭐 많지는 않지만 정확하진 전체액은 아니지만 거의 뭐 대충 계산을 하더라도 62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지금 비교를 해보면 말입니다. 이 금융위기 때 620억 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최고 보유액 대비해 보면 2021년 대비하면 327억 달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계 9위라는 외환 보유액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요. 진짜 갑작스럽게 찾아오거든요. 한순간의 위기가 그냥 휩쓸어 버립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말입니다. 쓰나미처럼.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9위다 이런 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 같은 경우도 외환 보유액이 4,386억 달러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우리는 홍콩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면 4,386억 달러 이게 결코 많은 숫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외환은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믿었던 그 내용을 믿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IMF에서도 대한민국의 어떤 적정 외환이요. 적어도 못 미친다. IMF가 그 제한하는 적정 외환 보유액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자꾸 안심하는데 그게 뭔가 지표를 보여주면서 뭐 외환이 더 늘어나는 그런 요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말로만 계속하니까 그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외환의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